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자율주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안전, 그리고 인공지능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앞에서 발표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커버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뾰족하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한번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플레이가 되나요? 자율주행으로 카메라로 영상을 인식하면 이런 식으로 디텍트를 하죠. 그리고 각 인식된 오브젝트에 대해서 컨피던스 레벨, 어떤 확률로 이걸 사람으로 인식하는지 차로 인식하는지 이런 확률도 최대가 1이죠. 100%.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델리게이트한 저희 딥러닝 알고리즘을 괴롭히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지금처럼 무력화 패치를 만드셨습니다. 저렇게 바나나 옆에 저 패치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바나나를 토스터기로 인식을 하는 저 악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연구를 하신 논문을 살펴보면 이미지에 약간의 노이즈를 가했습니다. 가우시안 노이즈, 그러니까 약간 흐리게 만드는 효과죠. 했더니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멀쩡하게 잘 인식하던 보행자, 사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약한 노이즈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우시안 노이즈가 제공된 인서트된 이미지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해킹인가요?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안개가 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요, 눈이 오면요, 흐리면요. 대한민국 종로의 한 도로입니다.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도로에 물이 있네요.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 한 분이 무단횡단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한 비디오와 오리지널 노이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일한 영상인식 퍼셉션 알고리즘을 놓고 돌렸습니다. 약간의 노이즈가 가해진 비디오에서 멀쩡하게 잘 찾던 오브젝트를 못 찾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퍼셉션 알고리즘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어둡거나 석양이 지거나 해가 뜰 때 오브젝트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위크니스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 화면에서 보이시는 저기 오렌지 박스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은 오리지널 영상에서는 인지를 했지만 노이즈가 가해진 영상에서는 인지를 못한 위크니스가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 화면에서 보시는 레드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오리지널 영상도 인지를 못했고 노이즈가 가해진 영상도 인지를 못했으나 저희가 저걸 어떻게 오브젝트로 알았냐면 이 전 프레임과 이 후 프레임에서는 정상적으로 오브젝트로 인식을 했지만 저 프레임에서만 실제로 오브젝트를 놓친 일종의 폴스 네거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레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찾아내 가지고 저렇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로 표시를 해내는 저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요. 랜드 코퍼레이션입니다. 비영리 기관이고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넵튠까지 가는 거리를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차를 실제 도로에 올려놓고 돌림으로써 이 안전을 보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돌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를 운행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엣지 케이스를 만나기 위해서. 도요타 회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웨이모에서도 역시 같은. 그래서 이런
서구 글로벌 OEM들, 자동차 플레이어들이 자율주행을 어떻게 저 수많은 도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고 머리를 짜다가 이제 겨우 하나의 가능한 해법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실제 자동차를 도로에 올리지 않고 실내에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서도 시뮬레이션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센싱 자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고려하셔야 되고 시스템 시뮬레이션, 제가 이제 힐 레벨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 레벨, 그리고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세이프티,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고 실제로 가상 환경에 대한 버추얼 리얼리티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AI 컨트롤, 그리고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같은 HMI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테크놀로지 스택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건 좀 스킵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자율주행차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가지고 요즘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ISO 21448 소티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파스 버전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 커미티 내에서는 RC2 버전에 대한 드래프트 작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고 60여 페이지에 불과했던 게 지금 146페이지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티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로 해당 버전을 구해서 미리 살펴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퍼셉션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은 소티프에서 많이 커버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모션 플래닝과 모션 플래닝 부분은 이제 실제 알고리즘이 AI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기능 안전 부분들은 모션 익스큐션 부분들은 이제 기능 안전에 저희가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능 안전과 소티프가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은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인공지능이 등장하기 전에 인류가 찾았던 방법은 고장이 나니까 사고가 나더라. 그래서 고장을 피하는 방법. 이제 그게 기능 안전의 모태고 예전에 이제 불과 이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기능 안전 표준에서 인공지능을 찾아보면 딱 한 줄이 나왔습니다. Error Correc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가 IC 61508에 있었고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기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고 자율주행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티프가 나왔습니다. 소티프는 고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인지 알고리즘이 사람을 잘 디텍트를 합니다. 평소에는 잘 디텍트를 하는데 해질 때 역광에서만 제대로 잘 인지를 못한대요. 그런 특수한 시나리오, 그리고 인지를 하더라도 얼마나 제대로 어느 정도의 컨피던스 레벨로 인지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도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소티프에서 얘기가 되게 되고요. 기능 안전과 소티프는 보시는 것처럼 서로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집합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이프티 어널리시스, 소티프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는 빠졌지만 최근 이제 STPA에 대한 분석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2626이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인데요. 전체적으로 안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석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고장에 대한, 해저드에 대한 분석, 말펑션에 대한 분석,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장을 줄이면서 안전에 대한 확률을 높이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 안전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죠. 해저드 어널리시스, FMEA, FDA. 하지만 소티프에서는 저희가 기능 안전에서 바라본 것처럼 V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소티프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반복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돌다가 다시 이렇게 도는 이런 이터레이티브한, 리피티브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검증과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을
반복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결국 verification, validation, 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테스트를 계속 반복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아키텍처를 저희가 처음에 만들고 아키텍처에서부터 저희가 안전 분석을 이렇게 수행해 나가서 소티프에 대한 안전 분석 수행을 해 나가는 게 되겠죠.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실제 하이웨이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해저드 어널리시스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세이프티 리ኳ이어먼트, 소티프 리ኳ이어먼트를 도출하기 위한 활동들도 수행을 했었고요. 결국 이런 상위 레벨의 세이프티 고어를 도출하고 거기서부터 리ኳ이어먼트를 만들어내는 작업까지는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리ኳ이어먼트가 아까 앞에서 많은 스피커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율주행 AI라는 활동 내에서 저희가 명확한 리ኳ이어먼트를 정의한다는 것은 아직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 요구공학 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갈 길이 멀리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찾는 방법은 시나리오 베이스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차선의 개수, 차량의 대수,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날씨도 있습니다. 날씨는 써니, 예. 타임 오브 데이, 언제, 시간이 언제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가시거리,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놓고 하나의 위험한 시나리오를 정의를 합니다. 어떤 것이요? 옆에서 차가 끼어들 때. 차가 끼어들 때 100km의 속도에서 끼어들 때 120km의 속도에서 끼어들 때 맑을 때 흐릴 때 눈 올 때 비 올 때 안개 꼈을 때 해 뜰 때 해질 때 깜깜할 때 가로등이 꺼졌을 때 굉장히 많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조합들이 나오고 이것들을 무조건 다 카테시온 프로덕트로 곱해버리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서로 조합했을 때 유의미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옵티멀한 시나리오들을 뽑아낼 수 있는 시나리오 옵티미제이션에 대한 기법들을 실제 연구하고 있고 많은 서구 OEM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차량이 하나 끼어든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하나의 시나리오가 이런 파라미터에 대한 서로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수천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로 베리에이션, 분화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테스트를 해봐야죠. 이 시나리오를. 우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런 시나리오 상에서도 정확하게 사물을 인지하고 제대로 잘 제동을 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근데 이 수많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수천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과연 한 개만 있을까요? 이런 해저드가 하나만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 실제 도로에 나가서 테스트하기는 불가능할 뿐더러 실제 위험한 시나리오들을 도로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방법들이 이런 시뮬레이션이죠. 마치 게임 화면 같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비 오는 화면들도 있죠. 예.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실제 넣어보고 우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 상황에서 사고를 정말 회피할 수 있는지. 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게임 화면을 넣어주고 테스트를 하면 그게 실제 도로에서 나가서 테스트하는 것과 같을까요? 인공지능이 바라보는 화질 자체, 화면의 정합성 자체가 만화 같은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화면에 넣어주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이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슈가 떠오르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도로의 여러 가지 가드레일 그리고 맨홀 그리고 이런 현수교 같은 철제 구조물들 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레이더라는 전자파의 특성상 실제로 난반사가 일어나거나
여기 고스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이더에는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르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도 마찬가지면 저 오르막을 넘어가서 그 너머에 있는 부분들은 전자파가 가지고 있는 직진성이라는 특성상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자, 카메라입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는 아무래도 가시광선을 다루게 되는 거죠. 옵티컬한 영역입니다. 역광 그리고 이제 비가 올 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이 2개네요. 그리고 여기는 도로의 자전거를 그려놨습니다. 자, 우리 화면, 영상, 퍼셉션 알고리즘이 과연 이걸 진짜 자전거가 아니라 화면상에 그려진 도로 표지라는 걸로 인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전거로 알고 갑자기 급제동을 하게 되면 뒤에서 따라오던 인간 드라이버가 후방 추돌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비가 오거나 어둡거나 제가 봐도 뭔지 모르겠네요. 역광. 더군다나 야간 상황에서 아무리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카메라가 보는 전방의 모습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의 특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빛을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실제 받아보는 화면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헤드라이트의 어떤 광학적인 특성, 그리고 실제 우리 카메라의 광학적인 특성들이 함께 고려가 되어 가지고 시뮬레이션 되지 않으면 실제로 안전을 확보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껴서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부분이 아니고 실제 제가 잘 모르긴 한데 이 시뮬레이션의 경우 바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바닥에 대한 반사율, 흡수율, 투과율을 직접 측정해가지고 시뮬레이션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오브젝트에 비해서 바닥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고요. 요거는 실제 이제 요즘은 이런 화면 인식 카메라들이 전방 헤드라이트 모듈에 같이 탑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이트 모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실제 그 헤드라이트를 덮고 있는 그 저 커버에 물방울이 맺힐 때, 그리고 물방울을 피하기 위해서 3M 필터를 적용했을 때, 그리고 각각 야간에 저게 어떤 식으로 우리 카메라에 영상이 맺힌다는 것을 주지 않으면 카메라가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정 화각 이상을 요구하는 카메라들은 어안 렌즈, 즉 fisheye 렌즈를 쓰기 때문에 화면상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렌즈를 통과해서 들어온 굴절된 이미지가 찰상소자 CCD에 맺히게 됩니다. 이 찰상소자에 맺혀진 이 이미지를 결국은 AI가 보는 것이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이미지를 AI에 준다고 해서 그 AI가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렌즈를 투과해서 철상에 맺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ECU에 실제 그래픽 버퍼, 프레임 버퍼에 맺혀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AI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그 영상이 우리 인공지능으로 주입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했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역광상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인간의 시각은 적응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밝은 이런 제 눈에 직접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카메라로 찍게 되면 역광이 있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어둡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하다는 이미지를 계속 시뮬레이션이랍시고 저희가 AI 알고리즘에 줘봐야 그것들은 실제로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을 받아들인 컴퓨터가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의 입장에서 이것들이 보여질지에 대해서 광학적인 관점에서 고찰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저런 연구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에 묶여서 이 부분은 실제 제가
헤드램프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실제 이 가상의 벽을 앞에 세워가지고 우리 헤드램프의 특성이 어떻게 앞에 보여지고 픽셀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전방에서 차가 오면 차를 인식을 해서 그 차 쪽으로는 빛이 안 가게 헤드라이트의 일부분을 꺼버리는 요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눈부심을 방지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기능들을 같이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라이다입니다. 예. 라이다도 레이저죠. 예. 이것도 광학적인 특성입니다. 예. 그 생각보다 저희가 많은 광학이라고 하는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고요. 예.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일단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묶어놓고 한꺼번에 클로즈드 루프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저희가 AI 알고리즘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 동네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한국적인 도로 지형, 도로 상황,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선의 구조, 배치, 신호등의 모양. 우리나라는 신호등이 가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소티프에 기반한 소티프 어널리시스를 해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놓고 다양한 도로 조건, 젖은 도로, 맑은 도로, 맑은 날, 흐린 날, 해가 질 때, 뜰 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우리 퍼셉션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이 모든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러 회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MCT에 대한 부분들이 시뮬레이션이 돼서 했던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건 어디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실제 도로 온로드 비디오를 찍어서 거기서부터 똑같은 내용의 시나리오를 컴퓨터로 만들어내는 그런 실험적인 연구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런 실제 온로드 비디오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이미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요구가 커서 이건 상용화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실제 이런 시나리오를 실제 리얼 월드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양쪽 비교하는 건데요. 예.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의 컷인이라고 하는 끼어들기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파라미터를 조정해 보면서 시나리오를 분화시키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자체를 이제 표준화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지금 이제 오픈 시나리오라고 하는 표준이자 자체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런 시나리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백 수천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컴퓨터 한 대로는 당연히 못 돌리고 다시 이제 수백 대의 엄청난 성능의 GPU를 가진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함께 물려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이런 클라우드 업체에서 많이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 소프트웨어입니다. 컨트롤 소프트웨어는 이제 전통적인 if then else로 제어가 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학교 때 공부하셨던
또는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소프트웨어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 자동차 쪽은 2626이라든지 오토사라든지 강력한 여러 가지 표준이자 기술적인 프레임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만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코드들도 함께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조화, 그리고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안전, 이런 것들도 여전히 함께 고려가 되어서 안전을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런 휠체어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회사의 퍼셉션 알고리즘은 저분을 보행자로 제대로 인지를 할까요? 엣지 케이스에 대한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 왼쪽에 있는 분들은 교통 공사를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표지판을 들고 있느라고 퍼셉션 알고리즘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네요. 저기 두 번째는 차 옆에 사람이 바싹 붙어 있는데 옷 색깔이 공교롭게 차 색깔이랑 비슷합니다. 사람으로 인지를 안 하네요. 휠체어고요. 저 애는 어른 사이에 껴 있다고 또 인지를 못 해냅니다. 아까 나왔던 그림이죠. 자, 코스튬입니다. 배달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뭘로 인지를 해야 됩니까? 공룡으로요? 대표적인 폴스 포지티브와 폴스 네거티브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이 엣지 케이스를 일단 얘기하기 시작하면 인공지능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는 없는 아주 위험한 기술로 보게 됐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슬기롭게 찾기 위해서 보다 많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보다 많은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분할을 통해서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어프로치, 소프트웨어 소티프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필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엣지 케이스들을 유발하는 가장 많은 조건은 웨더 컨디션입니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뒤에 설명드린 슬라이드는 남아있지만 여기서 대충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약간 뿌옇죠. 이쪽이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가 가해진 겁니다. 자전거가 잘 오다가 차에 가까이 접근하니까 자전거를 갑자기 인지를 못 해버립니다. 이때 차가 우회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자전거를 치고 지나가겠죠. 앞에서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동네는 애들이 밤늦게 학원 갔다가 돌아와서 집 앞에서 학원 버스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비 올 때 엄마 손도 못 잡고 밤늦게 초등학생들이 우산 쓰고 아파트 앞을 걷는 거 보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아빠들은 대부분 좀 학원 보내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느 날, 미래의 어느 날 어느 초등학생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학원 버스에서 어두운 밤에 내렸는데 비가 오네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요. 우산을 폈습니다. 우산을 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가 옆으로 몰아치니까 그쪽으로 우산을 돌렸어요. 때마침 그 방향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 대 오고 있습니다. 까만 우산에 까만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 아이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는 아직 레이더와 라이더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이 학생의 반대쪽에 맨홀 뚜껑이 있었어요. 맨홀 뚜껑은 커다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전자파에 의한 고스트 현상을 발생하거나, 또는 그 학생 근처에 철제 구조물이 있었다고 하면 그 철제 구조물로 인한 난반사로 인해서 레이더가 재작동을 못합니다. 라이다는요, 비 오잖아요. 라이다의 탐지거리가 레이저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비 때문에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스트 피한이라고 차가 반대 방향으로 핸들 돌리고 이 친구한테 브레이크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의 손주, 우리의 아들, 딸이라 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이들, 저희 손주들을 그렇게 자율주행차에 태우고 자율주행차 앞에 세워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안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산학연 민관군 당정청 그리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잘 해결해 나가기를 이 자리를 통해서 간절히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